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최고치였던 9.1%에서 4개월 연속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됨에 따라서 오늘자 국내 증시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1,308원까지 내려갔다라는 점 또한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다가 크다면서 또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또한 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원화 강세 호재 속에서 과연 어떤 업종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오후장 이슈 꼼꼼히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집값은 하락 국면인데 올 연말에 고지되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여전히 폭탄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총 4조 원대의 주택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전망입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올해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95만 명에 5조 7천억 원 정도가 고지됐었는데요.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여 명의 4조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66만 5천 명에 1조 5천억 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급증한 원인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정부에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조치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방안을 내놨지만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주택 수혜사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통해 9조 원대로 추산됐던 올해 종부세 고지액 규모가 4조 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 7천 명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법안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 명이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또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낮추는 법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를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내년부터입니다. 즉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만만치 않은 조세 저항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건 꼭 부동산 시장만의 일이 아닐 텐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한 이 경제 고통 지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쳐서 산출을 하는데요. 오늘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고통 지수를 활용해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 체감 고통 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60대가 16.1로 뒤를 이었고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올해 들어서 물가가 또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고 취업난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 상승률은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0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 숙박, 교통,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크게 체감하게 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얼어붙은 취업 시장도 한몫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 실업률은 19.9%로 코로나 전에 비해선 낮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높았습니다. 청년 취업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수급의 불균형으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대졸자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청년들의 재무 건전성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경련 관계자는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금융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4%가 가장 높았던 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는 5%대로 돌입이 되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침내 시중은행에서 연 5% 예금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원 플러스 예금은 주말 한때 연 5.18% 금리를 적용해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연 5%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기준 연 4.98%로 내려갔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도 1년 만기 기준 한때 연 5.01%의 금리를 적용하다 이날 오전 4.96%가 됐습니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 2예금 역시 이날 오전 기준 1년 만기 상품에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4%대에 머물렀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연 5%대에 속속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간의 정기예금 이 상품 중에서 금리가 연 5%를 넘는 것은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뿐이었는데 시중은행까지 이렇게 금리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을 밟자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0.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 수진금리가 잇따라 인상이 되자 은행에 현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유입된 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액예금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금은행의 10억 원 초과 정기예금은 지난해 상반기 4만 2천 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5만 좌로 증가했습니다. 1억 원 이하 정기예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55조 정도 규모에서 올해 상반기 168조 7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에 진입을 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으로 뭉칫돈이 물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훈풍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85.5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오늘은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9억 원 매수 물량 담아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개인은 428억 원, 기관은 1,37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홈조세 뛰고 있는 가운데 1, 2, 3위 모두 파란불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소폭 쉬어가지만 62,000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43%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11월 들어 가장 많이 매수한 순매수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2위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2.24%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위 종목 SK하이닉스 오늘 2.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증시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종 상승 속에서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4위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 속에서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 1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권의 거래 흐름 속 90만 4천 원 현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삼성 SDI 2.28%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0.28% 장중에는 하락세 보였지만 다시금 반등세에 성공하면서 733.2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이 끌어주는 하루입니다. 개인이 1,678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000억 원, 외국인이 36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1위인 에코프로비엠 최근 차익 매물 실현을 마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과 3분기 호실적을 동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상승세 나타나면서 11만 6,8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살펴보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3분기 견조한 실적 평가에서도 주가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 하락하면서 67,700원으로 쉬어갑니다. 반면에 LNF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4,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자 차익 매물 실현하면서 0.78% 약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4위 종목인 HLB, 이 글로벌 향암제인 리보세나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오늘자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인 카카오게임즈 오늘 3.7%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지만 카카오게임즈는 공매도가 3개월일 연속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3%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컴투스입니다. 미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FTX는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요. 컴투스는 올 3월에 FTX의 자체 가상화폐 이 C2X를 상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13%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대환유화입니다.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머 성장성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단숨에 7% 급등하면서 날아오르기도 했던 대환유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6만 원 선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좀 특징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첫 번째로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 오늘 모처럼 좀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지금 내년도 순수 석화 제품 중심으로 과잉 공급 완화에 따른 상승 사이클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 5위의 대표적인 순수 NCC 업체로서 최근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금 과익 공급 하락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올해 좀 적자를 지금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런 공급 과잉이 벗어나면서 또 이제 내년도 신규 증설 규모가 최근 3년 연평균 1,100만 톤에서 500만 톤 이하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이러한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성장성 부각이 좀 이어지면서 지금 어제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6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좀 또한 올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 태풍 피해로 인한 그러한 실적 부진 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그런 이춤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12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유입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관련주죠. 대한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꾸준하게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와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그렇지만 양호한 해외 배출로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아세안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 같은 즉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시장에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지속적인 자체적인 지금 구조 조정이 이어지면서 비용 구조 개선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지금 악재 요인들을 대부분 좀 반영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꾸준하게 이러한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턴어라운드 또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용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의 거래소라고 하는 FTX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이 바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 사태로 촉발된 이 가상화폐의 위기가 더욱더 확대된 것인데 최근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봐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뭐 화폐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받기 전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FTT를 발행한 이후에 이 FTT를 근거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유치하는데도 정말 문제없이 아주 수월하게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긴축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 이 자금 조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주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코인 가격 또한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자, 거래량도 충분히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좀 바닥권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금 회수에 대한 얘기가 돌았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제 이 알리바바 CEO, 알리바바래. 그 바이낸스의 CEO죠. 죄송합니다. 바이낸스의 CEO가 전체 투자 자금을 다 회수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던 기업에서 모두 철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하시겠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그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면 지금 변동성이 최근에야 조금은 안정됐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마트에 가서 코인 하나로 이제 내가 라면 한 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갔는데 라면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3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한 3달 지났으니까 10개 구입할 수 있으려나 하고 갔더니 이 코인 하나로 1개도 구입을 못합니다. 2개를 지불해야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정하죠. 자, 화폐라는 것은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뭐 1,100원에서 1,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안감을 야기했었죠. 이런 것처럼 가상화폐는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화폐로서의 가치를 뭐 사용하는 국가가 일부는 있지만 인정받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좀 한참 뒤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향후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성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부 정리가 되고 퇴출되고 그리고 좀 일부 좀 성장통을 겪으면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또 가상화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성장통 진행 중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FTX의 파산 신청이 뒤흔든 것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만이 아니죠. 오늘 국내 업계까지 불똥을 피면서 게임주와 가상화폐주들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FTX와 유사한 구조로 위믹스를 내면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이 코인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점검해 봐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려감이 크실 거고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기업들 있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그리고 이제 이런 직접 위믹스처럼 운영하는 곳들이 보통 게임 회사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메이드나 컴투스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오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또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가격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위메이드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위믹스가 거의 하락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비슷한 구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약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6만 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 시도는 했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동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봉 나올 때도 가장 큰 시가총액 상관없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양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과는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조정의 핑곗거리, 조정의 빌미 정도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관련주 같은 경우도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코인거래소 투자 기업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업 또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또한 최근에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제는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6%, 물론 적은 하락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반등이 나왔던 강한 반등에 비하면은 그냥 가볍게 조정받는 정도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승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종목 중에서 조금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전후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당장은 조금 피하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 구간이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온다라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FTX 파산 신청이 국내 게임 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위메이드 5% 하락세, 그리고 또 비덴트도 6% 정도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컴투스는 10% 넘는 하락세지만 전반적인 이 파산 신청에 비해서는 약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성장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으로서는 조금 더 본 뒤에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좀 침체된 업계 분위기에서도 개별 기업들이 좀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은 여전히 좀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CPI 발표 이후에 게임주를 비롯한 성장주에게 좀 투심 회복이 진행됐던 상황을 보였었는데, 향후 게임 섹터의 반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PI, 우리가 기대한 것은 사실 앞자리 8이 아닌 7자만 나와도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겠다.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숨 돌리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이게 가장 자금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간인데, 이 금리 인상 조짐이 좀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7.7%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시장으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성장주들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에 거의 제로금리까지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장주들의 호황기다라고 해서 자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모두 다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치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먹고 사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먹고 사는 성장주들이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이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이 끝나고 긴축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값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기존보다 점점 이자가 늘어나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적을 통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고 유보금을 쌓아놓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가치주들의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구간도 또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게임주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 CPI 발표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다. 그런 구간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흔들림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지나고 이겨내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게임주들 가격을 다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위메이드가 위믹스 때문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가격 자체도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 종목은 2만 원대에서 유지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 그리고 작년에 로블록스 덕분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와 이 NFT, 가상화폐 모든 게 연관이 되면서 이 위메이드가 10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10배나 올랐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다일 뿐이지 이게 당장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은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저 높은 구간에서 20만 원 넘는 20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싸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기존에 2만 원 중반 정도였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5만 원대도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이 일부 반영된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이 성장통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장대양봉 구간의 절반도 훼손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흔들림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게임 주도를 볼 때 우리가 신작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 신작 게임 하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네오비즈의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스컴 세계적인 게임 축제에서 이 3관왕을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전력을 거두었는데요. 자, 이 피해 거짓으로 유명한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급락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밀려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보다 네오위즈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유는 없다. 이건 불안감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메이드가 당장 유리할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 급락,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급락이 좀 제한되고 하락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혹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메이드 때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양봉,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크게 실어주는 기존에도 이런 양봉이 있었죠.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런 양봉을 하나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체 IP를 통해서 기대감이 높은 기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핵심 기업 중 하나는 또 위메이드와 함께 말씀드렸던 컴투스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또한 11%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핵심이 아닌가 했는데 컴투스가 더 많이 밀리고 있죠. 자,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손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컴투스 하면은 게임비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아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블록스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M&A를 하게 되는데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 그리고 VFX 쪽으로 해서 역량이 큰 기업으로 해서 여러분께도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컴투스 그룹에 포함됐다라는 것,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레몽레인 같은 이 콘텐츠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게임 업체로 보기에는 앞으로는 사업 역량이 다각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이나 웹소설, 웹툰 같은 이 IP가 있으면은 영화나 드라마로 소재가 되어서 이제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IP를 지니고 있는 이 서머너즈워, 이 컴투스 홀딩스의 이 컴투스 그룹주의 IP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의 기대감은 더 크다. 그러니 지금 오늘의 하락 당장은 여러분들 뼈 아플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드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거의 14%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하락이 좀 제한되고 가격적으로 제가 측면을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45,000원 구간, 이 구간을 최근에 회복 시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다가
이탈을 했는데 이 45,000원을 회복하는 구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컴투스홀딩스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계좌에서 게임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은 아주 좋지 않느냐.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컨텐츠 쪽으로 게임 IP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화할 수 있고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앞서간 몇몇 기업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PI의 훈풍이 게임에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시면서 단기 흔들림에도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좀 지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마지막으로 피 종목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N 이지연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좋게 나타나면서 훈풍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번 주 증시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증시 향방을 좀 좌우할 장단기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 이번 주 증시 전망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주에 CPI 발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의 급반등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 7월 달 이후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9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정말로 그 최근 내 보기 드물게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조정은 좀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현재 그 IT,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장기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고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화장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등에서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섹터가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매집과 공매도 환매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의 원동력을 놓고 있고 이번 주에는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지표도 발표가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인 스케줄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오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중국 관련해 있는 소비재들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는 섹터에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더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조금 살짝 눌리더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강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프로그램 매도 속에서 좀 눌리게 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CPI 영향 속에서 환율 또한 큰 변동폭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지난 11일 하루에만 60원 가까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11월 FOMC 후에 원달러 환율이 110원 가량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 원달러 환율 속 외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주 이제 CPI 발표가 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상당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후에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였고 ECB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다른 기축 통화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좀 완화되는 것도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멈추는 하나의 좀 이유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달러가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뭐 완전히 지금 현재 스탑된 것도 아니고 달러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환율로 본다면 지금 현재 1,300원대 초반대나 1,200원대 후반대에서 다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데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달러가 단기적으로 급변동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수혜주나 혹은 달러 약세 수혜주, 지금까지 수혜주 위주로 좀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그 조정의 빌미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들은 오늘 뭐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변동성과 함께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달러가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부분들이 1290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지정학적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여전히 달러가 여기서 약세로 전환될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가닥이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으면서 점진적인 상승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일시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1,290원 내외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창용 한흥 총재가 또 미 물가 흐름에 대해서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달 24일 날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한숨 그래도 좀 돌린 상황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미국의 기조 변화를 예상할 수 없을 만큼 CPI가 좋지 않았더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이 한미 금리 역전차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폭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CPI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런 압박에서 이제 한 발은 좀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11월달 75bp를 인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3.75에서 4.0% 정도까지 본다면 최대 지금 우리 금리와 한 100bp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갭을 줄여야만 하는 게 지금 현재 한은의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25bp 정도로 바로 내리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50bp 내외 정도로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가 50bp 인상을 하더라도 그 한미 간 금리 역전차는 여전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그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반대 극부로 우리 증시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됐던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난달 우리가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액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이런 순유입액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은 금리 역전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급격히 자금을 유출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좀 고착화되고 오래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자금 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
봐도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50bp 전후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다만 50bp를 하더라도 시장에 이제 충격을 좀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은 총재의 멘트가 조금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50bp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이 커지고 불규칙해지면서 금리 인상도 사상 유례 없는 현상을 빚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날 평소와 좀 비교를 해서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금리 역전차 줄이기 위한 그 한은의 노력과 최근에 한은 총재의 우호적인 멘트만 나온다면 50bp 내외 정도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오히려 이제 시장 조금 더 금융시장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50bp 정도 내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일단 1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50bp 인상이 가장 유력한 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점 차이를 좀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재의 우호적인 멘트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하루 최고의 등락률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비롯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감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근 랠리에도 좀 안심하기가 이른 상황이죠.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야 할지 주목할 업종과 함께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해오게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된 거는 그 7월 달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순매수 기조가 들어왔고, 최근에 가파르게 매수세가 유입된 거는 9월 30일, 9월 이제 그 하순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로 전환됐는데, 이 금액이 어느덧 이제 7월 이후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 원이 지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순히 공매 담매에 기반해서 단기적으로 유입됐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어제 주말에 이제 발표됐던 그 외국인 수포의 내용을 본다면 1위가 그 미국계 자금이었고 2위가 중동, 3위가 이제 캐나다계 자금이었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스웨덴을 비롯해서 스위스가 아무래도 지금 유럽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된 데 불구하고, 이런 유럽계 자금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동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부분은 확연하게 이제 수급적으로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반등의 진로 나눌 수 있는데, IT 섹터,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의 매집이 한 지금 2-3개월 이상 이어지는 섹터가 있고요. 또 반면에 최근에 지난주부터 석유화학이나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재 등에서 공매도 한매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섹터가 지금은 매수에 지금 상승에 이끌고 있다 보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좀 과도하게 유입됐던 프로그램 물량들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일부 시장을 하락 압박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 조정받는 IT 섹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반면에 지금 현재 공매도 한매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마 이번 주 초반 정도가 지나면 공매도 한매가 큰 물량들이 일단락되면 오히려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지는 IT 종목이나 개별 그 경기 관련주보다 실제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보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포트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이 매입되는 종목들 위주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일부를 좀 보시면은 눌림목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매집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두로 이제 삼성전자와 IT 그 반도체 일부의 소재 장비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지난주에 전방 산업에 이어서 이번 주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 매직의 성격을 조금 더 보시면서 눌림목을 지금은 겁내지 말고 오히려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면, 지금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당 부분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적극적인 전략으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SN 이지현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